발대식 사회를 맡은 쿠키뉴스 아나운서 원미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본 행사에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희망디딤돌 캠페인 자문위원분들과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때마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교훈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자문위원으로 참여해주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님 소개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캠페인의 자문위원이자 든든한 후원자시죠.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정부기관을 대표해서 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시민사회와 학계를 대표해서 자문위원을 새로 좀 위촉했는데요.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이신 한양대 허수연 교수님 소개드립니다. 네, 환영합니다. 그리고 디딤돌 가족 일기 때 큰 힘을 보태주셨죠. 선한 울타리 최상규 대표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최완우 부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삼성 글로벌 리서치의 재현웅 부사장님 오늘 함께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번 디딤돌 가족 2기에 성도들이 멘토로 참여하는 전주 바울교회 이준영 부목사님과 강경숙 권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번 발대식을 주최한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 소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디딤돌 가족 캠페인을 총괄하고 계신 국민일보 신종수 편집인께서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발대식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먼저 좀 진행할까 합니다.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께서는 앞쪽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 함께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함께 화이팅도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2,500여 명이 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로 나온다고 합니다. 보호가 종료되는 시점부터 홀로 생활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무관심과 또 경제적 어려움 속에 고립되지 않도록 이 대책에는 우리 자립준비 청년에 주어지는 주거 제공이라든지 또 한편 자립수당, 자립정착금, 학비 지원, 일자리 자주모임 등을 두루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멘토링 사업이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아이들의 어려움, 욕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 5년, 10년을 보고 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멘토들이 쓰러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지지 체계가 부족하다라는 것이 실제로 위에서 너무 좋은 것들을 만들어 놨는데 현장에서 저희가 일하다 보면 너무 많은 문제들을 빈틈을 발견하는데 그건 저희들만 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청년들에게 형이 되어주시고 또 벗이 되어주고 또 선배가 되어주는 이런 좋은 계획을 한다 말씀을 듣고 좀 가슴이 뛰고 또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나 여러 기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함께 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전달될 거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으로서 여기 있는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디딤돌 가족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멘토 한 명과 희망 디딤돌 센터의 멘티 한 명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족입니다. 금전적 지원, 이런 생활 지원 이런 것들을 넘어서 정서적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서적 지원은 정책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회적 가족, 요 멘토링 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좀 운영이 앞으로는 좀 정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딤돌 가족 2기에서 그 코치분들이 합류해 주셔서 이 멘티 분들의 동력을 막 끄집어내 주시면 앞으로 그 친구들이 자립생활을 하는데 계속해서 본인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디딤돌 가족 2기 출범을 위한 그 소중한 걸음걸음 영상으로 함께 하셨는데요. 자, 앞선 디딤돌 가족 1기는 지난해 출범해서 성공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1기 참가자 설문조사에서 자립준비 청년인 멘티 중에 90%가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이 있어서 정말 좋았다고 답했고요. 또 85%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멘토링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답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시작은 자립준비 청년의 극단적인 선택이 이어지던 2년 전의 여름, 국민일보 사회부 사건팀이 기획한 보호종료 아동 시리즈 기사가 계기가 되었었죠. 이 기획 시리즈 후에 그해 12월에는 정부와 학계, NGO가 국회에 모여서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바람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열었고요. 지난해 초에는 전국의 희망 디딤돌 센터를 운영하는 우리 삼성과 손을 잡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자문위원단, 자담회 등을 통해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멘토링 사업인 디딤돌 가족 사업을 구체화했습니다. 이후 삼성 임직원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를 대상으로 멘토를 선발했고요. 멘토 60명과 멘티가 지난해 하반기 각각 8회 이상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디딤돌 가족 참여 멘토가 한국 코치협회까지 함께하면서 총 80명으로 늘었고요. 이번 주부터 매칭된 멘토, 멘티가 본격적인 멘토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관심 어린 시선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발대식 본 행사 첫 순서로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소개받은 국민일보 사장 김경호입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디딤돌 가족 발대식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짬을 내셔서 이렇게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신 우리 주호영 대표님, 빈성원 의원님, 또 민주당 김기용 의원님, 강순 의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3월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행사가 이번 디딤돌 가족 1기 결산 자담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그 자립 준비 청년 김남중식 조금 전에도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참 소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고민할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디딤돌 가족 멘토링을 하면서 상의할 사람이 있었고, 또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어른들이 있었고, 또 피드백을 받으면서 굉장히 회복의 경험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인상 깊고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도움받는 사람 중에서 나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그런 얘기도 좋았습니다.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희망 디딤돌 캠페인이 또 디딤돌 가족 사업이 잘 하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국민일보 입사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도 한 20년 가까이 하고 했는데, 저희들이 사랑, 진실, 인간 이게 사십니다. 그런데 그 여러 프로젝트 또 여러 사업 중에 우리 이 디딤돌 가족 이 행사가 참 우리 사시에 잘 맞는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에서 또 디딤돌 가족 2기가 또 출범을 합니다.
일기 때 성과만 뭐 있었던 건 아니고 또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멘토링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던 분들, 또 자립 그 준비 청년도 있었고, 또 그 소통이나 만남이 어려웠던 그런 그 호소하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잘 좀 저희들이 담아서 가고자 합니다. 이번 멘토 교육도 잘 준비를 좀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 멘토 교수 교육이나 그 자주 모임 이런 것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번 디딤돌 가족이 멘토 멘티 모두에게 안식과 희망을 주는 그런 고리가 됐으면 합니다. 제가 주일마다 여러 교회를 가서 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제도 지구촌 교회를 다녀왔는데 갈 때마다 제가 자립 청소년 이 부분을 설명하는 제가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그 구민일고와 또 천만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 그 자립 청소년 또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리고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시간 내주신 많은 네이버 귀분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호 사장님께서 환영 말씀 전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그동안 희망디딤돌 캠페인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셨고요. 또 자립준비 청년과의 오랜 인연을 갖고 계시는 원조 디딤돌 가족이시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님께 축사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2기 디딤돌 가족 출범식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1기의 여러 가지 점을 점검해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은 고쳐서 좀 더 충실한 2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립준비 청년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기획 시리즈 기사로 다루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관심을 환기시켜준 국민일보, 또 국민일보 관계자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희망 디딤돌 사업으로 이 일을 적극 도와주시는 삼성에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오셨습니다만은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공적으로 좀 더 촘촘한 제도 구축을 좀 했으면 좋겠고, 또 멘토 멘티 사업처럼 공적 제도 구축이 아닌 영역에서 이런 사업들도 좀 더 촘촘하게 활발하게 해서 디딤돌 가족이 이 기수가 늘어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제 이 정도면 우리 사회도 자립준비 청년들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구나 하는 그런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각자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 함께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호영 의원님께서 따뜻한 격려 또 축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대표 자문위원이시죠.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하신 더불어민주당 김경 의원님께 축사 청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국민일보 김경호 사장님과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삼성의 희망 디딤돌을 준비하고 계시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오늘 교수님이나 전문가분들 그리고 교회 목사님과 권사님도 함께 해주셨고, 특히나 우리 보건복지부의 차관님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주호영 전 대표님이나 김성원 의원님이나 우리 강순호 의원님 다 좋은 의정 활동을 하는 분들인데, 오래간만에 따뜻한 2기 발대식을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작년에 그 수원 가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됐든 그 한 아이를 키우려고 하더라도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업률도 훨씬 더 일반 청년보다 높고, 또 비정규직 정규직을 나눠도 비정규직 쪽에 훨씬 더 퍼센티지가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들이 아무 준비 없이 사회에 나왔을 때 떠밀려 나와서 이 어두컴컴한 사회 속에서 불안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자살을 하는 청년들도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서 이들에게 뭔가 말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준비를 해줘도 큰 힘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여하간 더 중요한 거는 이 청년들의 꿈이 무엇인지, 그 꿈은 어떻게 실현시켜야 되는지를 좀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인 처방도 중요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과 또 소통을 통해서 이들이 홀로 설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국회에서 법과 제도적으로 지원할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매년 2,500여 명이 이제 홀로서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을 잘 케어해야 우리 지역사회의 사회적 악순환이 많이 단절되고 선한 이 행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국민일보와 우리 삼성 또 우리 전문가 여러분들, 목사님 같이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이들의 고통과 이런 부분을 최소화로 줄이고 좀 더 나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이기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호 의원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다음 일정 때문에 좀 먼저 일어나셔야 하는데요. 잠시 인사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부 차관 이길입니다. 제가 이 행사가 있기 전에 사실은 더 팩트에서 3시에 행사를 제가 원래 얘기가 돼 있어서요. 먼저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정말로 우리 복음 실은 국민일보 또 우리 초일로 기업인 삼성에서 2기까지 해주신 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원조 디딤돌이신 우리 주영 대표님, 또 김기영 의원님, 또 김성원 의원님, 강선님 모두 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지금 550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디딤돌을 하려고 하면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적으로 촘촘한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더 예산을 확보하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복지에 계시는 강선 의원님께서도 활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업을 늘려서 정말 우리 친구들한테 든든한 디딤돌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캠페인의 자문위원이자 든든한 후원자신 우리 이기일 차관님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 인터뷰에서 저희 아버지도 6.25 전쟁 때 부모님을 잃고 한 보육원에서 자라신 자립준비 청년 출신이다라는 일화를 전하시면서 큰 감동 주셨던 분인데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디딤돌 가족 2기 발대식에 함께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때 뵀던 목사님들도 이렇게 함께 해가지고 더없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생소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일보에서 앞장서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그런 소위 사각지대에서 정말 돌봄이 필요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이끌어 오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일보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였죠? 거기서 자립준비 청년 관련해서 또 발표도 했었습니다. 그것이 저는 이제 국민일보에서 시작한 작은 날개짓이 드디어 이제 큰 물결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가 전혀 몰랐었고 또 등한시했었던 자립준비 청년이었다고 하면은 우리가 디딤돌 가족 1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그분들에게 필요하고 그분들의 도움이 어떤 것이 진짜로 필요한지 경각심을 가졌다고 하면은 이제 2기에서는 그보다 더 전진된 그런 방향으로 또 성과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디딤돌 가족 1기 발대식을 하고 사실은 자립준비 청년 취업 패키지 법안을 냈었습니다. 해가지고 조특법하고 청년고용 촉진법, 그다음에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이렇게 3가지 패키지 법안을 냈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또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네, 다시 한번 또 추진을 또 제대로 한번 해볼 텐데 그때 우리 거대 야당의 우리 김교웅 의원님과 강선우 의원님의 아주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2기는 그런 물질적인 울타리 그리고 또 법적인 울타리를 넣어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마음의 울타리까지 우리가 세워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또 법안 마련을 위해서 더욱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사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축사해 주실 분은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의정활동 기간 아동 권익 보장에 앞장서셨던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님이신데요. 축사 청해 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오늘 디딤돌 가족 2기 발대식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함께하게 해주신 김경호 사장님 감사드리고 우리 또 최한우 부사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우리 자립준비 청년,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던져졌을 때 조금은 긴장을 덜하게 그리고 어떤 기회가 찾아왔을 때 이번 기회만이 오직 하나의 기회가 아니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비빌 언덕이 되는 데 있어서 법과 제도적 지원 아끼지 않겠습니다. 멘토, 멘티의 관계로 만나지만 지내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멘토가 멘티에게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께 성장하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덜 두려울 수 있는 사회, 우리 아이들이 실패해도 정말 괜찮은 사회 만드는데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선우 의원님 오늘 축하 인사 전해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캠페인 1호 자문위원이시죠. 지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 정부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이끌고 계시는 정익중 원장님께서 축사 전해주실 텐데요.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동권리보장원장 정익중입니다. 2기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국민일보 김경호 대표님과 신종수 편집위님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행사에서 여러 번 배웠던 주호영 의원님, 김기용 의원님, 김성원 의원님 그리고 강선우 의원님께서는 하여튼 자립준비 청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다양한 또 법안을 내주셔서 이번에 처음 하신다고 하셨지만 이전부터 계속 함께 해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속 해주셔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최한우 부사장님, 재현웅 부사장님을 비롯한 모든 삼성그룹 관계자 여러분들,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그리고 희망디딤돌 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전 저도 처음 자문위원으로 이제 위촉을 받았을 때는 교수였습니다. 그때는 교수였는데 지금은 아동권리보장 원장으로서 자립준비 청년들과 관련된 사업들을 보건복지부와 함께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일이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도 1기에 이어서 2기까지 이렇게 자문위원으로 함께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사업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입니다. 여러 가지 동반 성장을 위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여하튼 멘토 한 분 한 분들께서 단순히 시간을 드리는 일을 넘어서 품을 내주셔야, 곁을 내주셔야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만 갖는다고 될 일이 아니고 뭔가 교육과 굉장히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과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속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마음을 모아주신 덕분에 이렇게 디딤돌 가족 2기까지 이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동권리보장원은 다른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마음건강 지원과 관련된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조 모임으로 바람개비 서포터스를 이제 운영하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일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립은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무인도에 있지 않은 이상 홀로 자립할 필요도 없고 혼자 자립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뭐 누구든지 뭐 속도와 방향은 다르겠지만 그 과정을 믿고 의지해 주시는 많은 멘토분들이 계시면 자립준비 청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시 한번 디딤돌 가족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하면서 2기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익중 원장님의 축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디딤돌 가족 1기의 성과와 2기의 계획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요. 지금 이 순서부터는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마이크에 전원을 켜시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삼성전자 사회공헌 단장이신 최완우 부사장님께서 디딤돌 가족 1기에 대한 평가와 또 올해 진행되는 2기는 어떤 점이 좀 달라지고 보완되었는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 희망 디딤돌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사업을 시작으로 진행이 됐고요. 지난해는 디딤돌 가족 멘토링 사업하고 그다음에 희망 디딤돌 2.0으로 해서 취업 지원 교육까지 더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업들이 잘 진행된 것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큰 도움과 지지, 지원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디딤돌 가족 1기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삼성 임직원 멘토 30명, 그 다음에 교계 멘토 30명, 총 60상의 디딤돌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70% 정도 멘토링을 10번 이상 진행을 했고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에도 연락을 유지하고 있는 멘토 멘티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중에 삼성 임직원 멘토 사연을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멘티 청년하고 얼굴도 모른 채 전화로만 지속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16번의 이제 멘토링을 진행을 했던 어느 날 우리 멘티가 자신의 사진을 보내왔답니다. 멘토는 드디어 멘티가 마음을 열었구나 하는 생각에 아주 기뻤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서두르지 않고 멘티의 속도에 맞춰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성장을 보면서 기뻐하듯이 이렇게 디딤돌 가족이 만들어준 행복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금껏 멘토링을 하고 계시다 이런 사연을 보내왔고요. 추가로 다음 이어서 이제 2기 활동 규모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80상의 디딤돌 가족이 활동을 합니다. 삼성 인직원 멘토가 30명, 교계 멘토 30명, 그리고 한국 코치협회 멘토 20명 이렇게 8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직원 멘토 30명을 모집을 했는데 총 145명이 지원할 정도로 관심이 아주 컸고요. 선발된 임직원과 교계 멘토의 절반 정도 되는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멘토에 참여하시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멘티 모집이었는데요. 작년에 이제 이어서 올해는 80명으로 이제 규모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모집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만큼 작년하고는 또 다른 분위기였는데 그 청년들 사이에 이 디딤돌 가족이 멘토링으로 도움을 상당히 많이 주고 있고 스스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입소문들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희망 디딤돌 2.0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입과자들도 멘토링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희망 디딤돌 센터에 계시는 출신 우리 자립 청년들 외에
기타 전국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도 멘토링의 기회가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디딤돌 가족 2기에서는 좋은 멘토링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멘토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준비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6월 1일에 한국 코치협회와 함께 멘토 대상 사전 교육을 진행을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80분 모두가 참여해서 멘토들의 진심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그 멘토들도 멘토가 필요한 상황이고 전문성이 또 상당히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한국 코치협회에서 경력 있고 우수한 코치 20분이 함께 멘토링에 참여해 주셔서 그분들의 멘토들의 슈퍼바이저가 돼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멘티로 참여했던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멘토 교육에 또 참여해서 스스로 자립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해주고 그런 삶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들이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을 이해하는 멘티들을 이해하는 아주 소중한 시간을 갖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많은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잘 들어서 앞으로 더 좋은 디딤돌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 최한우 부사장님께서 지난해 1기의 성과와 또 더욱 알차게 성장해가는 디딤돌 2기 계획에 대해서 전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순서는 멀리 전주에서 귀한 걸음 해주신 오늘 행사의 주인공이신데요. 디딤돌 가족에 직접 멘토로 참여하시는 전주 바울교회 이준영 부목사님께 참여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전주 바울교회 현존하는 미래라고 불리는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준영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삼성과 또한 국민일보가 함께하는 그 자립준비청년 희망 디딤돌 멘토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또한 뜻깊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렇게 정재계의 인사들에게 또 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저희 청년들의 어떤 멘토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 바울교회는 이번 멘토링에 청년들이 멘토로 참여를 합니다. 이유는 저희 청년부에 그 섬두레라는 그러니까 조금 땅이 아니라 이렇게 왜곡되어 있거나 아니면 결핍되어 있는 그 섬을 섬긴다라는 그 의미의 섬두레라는 그 아이들을 멘토링하는 구제 사역팀이 있습니다. 저희 청년부 구제 사역팀 섬두레는 그 12여 년 전부터 지역의 이웃과 또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5명의 청년들이 보육원에 거주하는 이 아이들과 1:1 멘토링을 매월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매년 여름만 되면 50여 명의 청년들이 보육원 아이들을 위한 섬김 축제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청년은 한 6, 7년 정도 한 아이와 멘토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사역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귀한 전통이며 또한 자산입니다. 아이들과 멘토링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큰 유익과 또한 보람을 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함과 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일정 나이가 되어 보육원을 떠나서 보호 종료 아동, 그러니까 즉 자립 준비 청년이 되었을 때 그들에 대한 돌봄이 지속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청년이 된 그들에 대한 돌봄은 이게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자 교회 안에서 바자회를 열어서 생긴 수익으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거주하는 공간에 정수기나 아니면 건조기를 설치해주고 또한 그들이 좀 사는 시설이 좀 노후화된 게 많거든요. 그 노후화된 시설을 이렇게 보수하는데 물질적인 후원을 좀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에서 어떤 이 후원이 조금은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저희 그들에게 또 느낀 것은 현실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함께 고민하는 때론 친구 같고 또한 때론 어른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스스로 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와 또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때 너무도 신기하게 국민일보를 통해서 이 삼성 희망 디딤돌 사업을 소개받게 되었고 또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희망 디딤돌 그 멘토링 참여가 저희에게는 저희가 사실 그동안 구제 사역을 하면서 이것은 드러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역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저희 구제 활동에 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의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기업과 언론이 협력하는 복지 사업에 교회가 함께한다는 것에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잠시 그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때 캐나다 교회들이 그 이민자들이나 난민자들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곁에서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교육과 또한 지속적인 멘토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걸 봤습니다. 아까 축사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아프리카 격언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 종료 아동 또한 즉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찬란한 청년의 시절을 보내고 또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업, 언론,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희망 디딤돌 멘토링을 통해서 자립 준비 청년들이 보다 안정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또한 바른 자립인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두 발 딛고 있는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디딤돌 가족에 직접 멘토로 참여해주신 우리 이준영 부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역시 전주 바울교회에서 귀한 걸음 해주셨는데요. 강경숙 권사님께도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바울교회 강경숙 권사이고요. 한국 코치협회의 슈퍼바이저 코치로 이곳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멘토링 사업에서는 멘토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그들을 이끌어줄 슈퍼바이저들이 없었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한국 코치협회에서도 이 슈퍼바이저 코치를 모집하는데 7대1의 경쟁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금 삼성전자와 또 국민일보 언론과 국회의원들의 정책과 이런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이 디딤돌 가족 자립준비 청소년들을 돕고 있는데 가장 현장에서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게 멘토들입니다. 그런데 이 멘토들도 선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데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멘토들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요즘 청년들이 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청년들이 쉽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 어려움을 모두 다 갖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저희 슈퍼바이저 코치들이 이제 그 멘토들을 슈퍼바이징할 수 있는 이런 촘촘하게 이런 조직을 다 이번에 만들어져서 작년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경숙 권사님 2기 활동도 응원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들 하셨지만 자립준비 청년의 멘토가 되기 위해서는 세심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1기 멘토 교육 등에 큰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선한 울타리 최상규 대표님께서 디딤돌 가족 2기는 어떤 점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는지 고견 청해 보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1기 때 삼성전자 임직원분들과 그 4개 교회와 함께 멘토링을 함께 했었는데 그때 그 첫 번째 교육이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난 뒤에 부산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목사님 2분이 선한 울타리를 방문하셨습니다. 교육을 받고 멘토링을 실제로 진행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고구마를 하나 먹고 가슴이 꽉 막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저하고 1시간, 한두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분들이 그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가슴이 좀 뻥 뚫리는 것 같다고.
그리고 나서 저를 부산까지 와줄 수 있겠냐고 하셔가지고 수용료 교회까지 가서 그분 섬기는 성도님들, 멘토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온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를 자문위원으로 세워주셨는데 삼성 임직원을 비롯해서 우리 이제 이번에는 몇 개의 교회가 참여하는지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지만 저를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멘토링을 한 지 벌써 올해가 10년째거든요. 그래서 20개 교회에 250명의 아이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멘토링하고 있고요. 회사에서 하시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이제 1년을 계획을 해서 하시는데 저희가 벌써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1년 안에 아이들하고 관계를 맺고 아이들의 어떤 아웃풋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 1기, 2기 때 멘토링 하셨던 우리 멘토님들 중에 아이들과 지속적 멘토링을 또 원하시고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 부분도 계속해서 좀 지원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좀 보완점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어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에 저희 멘티 3명이 출연을 했습니다. 지적장애 상급, 경계선지능, 그리고 오피스텔 상가 사기로 7억 1,500만 원의 피해액을 입은 아이였습니다. 저희가 길게는 7, 8년에서 짧게는 5년까지 멘토링하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도 계속 이렇게 사고가 납니다. 7억 1,500만 원의 사고가 났던 아이는 만약 저희가 없었으면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봉사라는 변호사님, 법무사님과 함께 이 아이를 돕고 있고요. 내일이 2번째 변론기일입니다. 국회의원분들이 다 나가셔서 너무 아쉬운데 좀 사회에서 정말 이 위기에 빠진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을 옆에서 멘토링을 통해서 바로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우리 교회 또 이런 임직원분들이 계셔서 너무 든든하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이 디딤돌 가족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한 비빌 언덕 그리고 나무 그늘 같은 그런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상규 대표님께서 또 귀한 의견 전해주셨고요. 자, 디딤돌 가족뿐만 아니라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견을 좀 구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자문위원을 추가로 좀 위촉하게 되었습니다. 신임 자문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신임 자문위원이신 한양대 사회복지학과 허수연 교수님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허수연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사업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10여 년쯤 전에 이때는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지 않았고 시설 퇴소 아동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했었습니다. 아동을 인터뷰한 일이 있었는데요. 자립정착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받고 갈 곳이 막막해서 먼저 시설에서 나왔던 아는 형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할지를 막막하게 생각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정착지원금 500만 원을 가방에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위험하게 들고 다니냐고 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태어나서 한 번도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은행 문을 손을 못 댄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사회에서 적응해야 하는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요즘엔 정말 최근에 놀라울 만큼 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국민일보가 너무나 큰 공헌을 해주신 그 점에 대해서 진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론의 이 선한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정말 실감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업에 이제 삼성사회공헌단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더욱 의지가 되고 정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 몇 년 전에 그 삼성사회공헌단의 그 드림클래스 사업단의 평가 사업에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삼성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하는가를 제가 현장에서 뜻깊게 보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삼성이 함께 해주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든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굉장한 희망을 가지고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도 다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이 멘토링 사업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멘토의 역할이고요. 특히나 이 자립준비 청년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굉장히 외롭기 때문에
연을 끊었던 가족이나 친척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공유하고자 찾아오고 있는 속셈을 뻔히 알면서도 이들을 내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 외롭고 또 막막한 청년들을 잘 지원할 수 있는 멘토들을 어떻게 잘 여기서 슈퍼비전도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멘토의 지속성이거든요. 이 마음을 주었던 멘토가 시간이 끝나자 다시 연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이 청년들이 더더욱 외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 멘토링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가, 앞으로 많은 신경을 잘 써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수업 중에 저희 학생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고 제가 이제 굉장히 벅찬 마음으로 자랑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희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인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을 그냥 웃어 넘길 수가 없는 게, 사실은 시설에서 나온 청년들도 막막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족이 있는 청년도,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 청년, 두손 가족 청년, 아니면 가족을 오히려 돌보고 부양하고 있는 청년, 가족에게 어떤 지원도 받지 못하는 청년들도 자립이 막막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뿌리를 내려서 사회적으로 더 확대돼서, 지금 저출산 시대에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모든 청년을 사회가 다 같이 키워내는 그런 시스템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제가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새로운 자문위원으로 함께해 주신 허수영 교수님, 앞으로의 활동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발대식 처음부터 함께해 주셨는데요. 삼성 글로벌 리서치 재현웅 부사장님, 희망 디딤돌 캠페인 쭉 함께 해주고 계신데, 오늘 한 말씀 좀 청해 들어봐도 될까요? 네, 앞에 마이크 켜주시면 됩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키시네, 사회자분께서. 예,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삼성은 이 보호 종료 아동 때부터 저희가 2013년부터 삼성 희망 디딤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10년이 넘었고요. 1기 때는 저희가 이 자립지원센터라고 하는 그 거주 공간을 지어주는 인프라 구축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이제 2.0 사업이라고 해서 거주 공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래도 결국에는 이제 경제적 자립이 되어야지 최종적인 그런 고를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 싶어서 취업 교육을 실제로 시켜주는 그런 이제 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5개 과정을 론칭을 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추가로 4개 과정을 저희가 론칭을 합니다. 그래서 총 9개 과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뭐 현재까지 저희가 교육시킨 인력, 우리 교육시킨 청년들의 한 50%가 일단 취업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일단 파일럿으로 운영을 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과 아울러서 이 사회적 가족을 결연해주는 이 멘토링 사업을 작년부터 해서 우리 국민일보하고 교계하고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1기가 뭔가 좀 이렇게 파일럿이라고 한다면 2기는 좀 더 보완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강경숙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코치협회에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멘토들이 좀 더 향상된 역량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고 같이 이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좀 많이 좀 보완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기, 3기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이 되어져서 이게 한 기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우리 이제 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멘토링 관계가 형성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계속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함을 전하면서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재현웅 부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딤돌 가족 캠페인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국민일보 신종수 편집인께도 한 말씀 좀 청해 볼까 하는데요. 마이크 네, 전달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처음 이제 삼성 관계자하고 같이 이 희망 디딤돌 사업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나누면서요. 약간 충격 같은 걸 받았습니다. 아, 이런 또 사각지대 이런 애들이 있구나. 근데 또 삼성이 이렇게 또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고 왔구나. 그래서 국민일보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냐고 그래서 그냥 제가 그때는 그 권한도 없는데 알겠다고 하겠다고 하고 와서 이제 다행히 그 회사에 얘기를 했더니 회사에서도 굉장히 그 적극적이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김경호 사장님 계시고 저도 있지만 저희들이 퇴직하고도 계속해서 10년, 20년 지속적으로 이어갈 국민일보가 이어갈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겨준 사명이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 역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디딤돌 가족 2기도 더욱 성공적으로 알차게 이끌어 주실 거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 디딤돌 가족 1기 성과와 또 2기 계획도 들어보고 또 디딤돌 가족분들과 NGO 학계의 또 귀한 말씀, 귀한 의견도 청해서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디딤돌 가족은 희망 디딤돌 캠페인의 가장 큰 결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립준비 청년들이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캠페인 공동으로 기획한 국민일보와 삼성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발대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